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매달 100만원이란 돈이 배당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의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하게 될까요? 월 100만원이란 돈은 생각보다 우리의 다양한 고정비를 충당해주는 효자가 됩니다. 관리비, 가스비, 커피값, 식비, 휴대폰비 등 100만원이면 할 게 참 많죠. 오늘은 그 100만원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만들려면 은행 예금으로 따졌을 때 3%를 적용하면 4억 7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꽤 큰 돈이죠. 우리는 투자자니까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4억 7천이 아니라 5천만 원을 가지고선 시간이란 무기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월 100만 원을 만드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ETF를 가지고서 비교해 볼 건데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100만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대표 ETF 3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 고배당 ETF랑 배당 성장 ETF 그리고 지수 추종 ETF입니다. 각각을 비교한 다음에 장단점을 확인하면 우리는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그 방향이 잡히게 되겠죠. 하나씩 선별해 보겠습니다. 고배당 ETF를 선별해 볼 건데요. 주가랑 배당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은 주가 상승률인데요. 제피가 가장 늦게 상장을 했는데 2020년 5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봤더니 제피는 9.2% 올랐고 QYLD는 17% 마이너스입니다. SPYD가 많이 올랐는데요. 60%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만 보면 제피보다는 SPYD가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배당이 제피가 11.8%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인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피를 좋아하는 거겠죠. QYLD는 12.7% 배당이 높긴 하지만 왼쪽에 보면 주가가 오히려 17% 마이너스니까 이런 거는 투자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 SPYD가 5%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월 배당 100만원이 목표니까 고배당에서는 제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성장 ETF 3가지 중에서도 골라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주가 차트인데요. 앞이랑 동일하게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입니다. SCHD가 52%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그 뒤를 쫓아가는 게 DGRO가 43%입니다. 디보는 세 번째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요즘에 미국에서 핫한 ETF라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SCHD가 현재 기준으로 3.3%고 DGRO가 2.3% 그리고 디보가 4.7%입니다. 배당률을 놓고 보면 디보가 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왼쪽에 봤더니 주가 상승률은 SCHD가 더 매력적입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배당 성장률이 얼마나 차이 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 ETF의 성장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각 ETF가 상장한 이후로 얼마나 배당이 움직였나 체크해 봤는데요. SCHD를 보면 2012년부터 11년부터 상장을 했지만 그 1년 뒤부터 배당이 올라간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걸 봤더니 12.3% 연평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DGRO는 8.9% 이것도 꽤 괜찮게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디보를 봤더니 크게 올라갈 때는 87%도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43%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들쑥날쑥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연평균 상장률이 높았던 SCHD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거죠. 그래서 배당 성장 ETF에서는 SCHD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제피를 뽑을 때 왜 배당 성장률을 체크 안 했냐면요. 그거는 당연히 SCHD는 배당이 성장되지만 제피는 배당 성장한다기보다는 거의 유지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11%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수 추종하는 ETF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존스입니다. 각각 대표하는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VO, QQQ, DIA인데요.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봤더니 S&P 500이랑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죠. 최근에 성장주는 떨어졌는데 가치주가 올라간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률 기준으로 체크해보면 S&P 500이 1.6%, QQQ도 배당을 줍니다. 0.8%, 다우존스는 1.8%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S&P 500이랑 다우존스 둘 다 괜찮아 보이죠? 여기서도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추종 ETF 3가지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 볼게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배당인데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는 8.9%씩 매년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우존스는 6.6%, 상대적으로 S&P 500이 더 높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QQQ는 62% 올라가기도 하는데 24%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배당을 줬다가 안 주기도 하고
하고 배당 컷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S&P 500을 선택하게 됩니다. 월 100만원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배당을 대표하는 ETF 하나씩 선별했습니다. 제피 SCHD VOO인데요. VO는 이것 말고도 IVV나 혹은 SPLG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같은 지수 추종하는 ETF니까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 개의 ETF를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각 ETF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산 규모랑 총 보수를 봤을 때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배당률 측면으로 보면 제피가 높죠. 10.6%입니다. 앞에서는 11%가 넘는데 여기는 왜 10.6%냐? 제피가 상장한 현 이래 지금까지의 배당률을 평균을 내보면 10.6%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치를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SCHD랑 VO도 과거 10년 동안의 배당률을 평균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배당 성장률이랑 주가 상승률이 있는데요. 이거를 봤을 때는 SCHD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배당 성장률의 SCHD가 12.3%, 연평균 상승률이고 주가 또한 1년에 한 번씩 13%씩 올랐다는 겁니다. SCHD가 이런 식으로 매력이 높죠. 그러면 현재 배당이 높은 거냐 아니면 배당 성장률이랑 주가 상승률이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각각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ETF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섹터의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피를 먼저 보면 산업이랑 금융, 헬스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ELN이라고 주식연계 채권이 있죠.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이 된 거고요. SCHD를 보면 금융, 산업, 기술 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는 기술, 헬스, 금융 분야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융, 성장주에 더 포커스 맞춰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배당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ETF의 탑5 기업들을 보면 그 ETF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피는 금융보험 분야인 프로그레시브랑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의 비중이 높습니다. SCHD는 5G 반도체, 브로드컴이랑 통신 분야에는 버라이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VO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순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ETF의 특징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각 ETF의 배당은 얼마씩 주는지 그리고 월 100만 원씩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제피인데요.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배당을 얼마 받냐? 1년 차를 계산해 보면 10.6% 했을 때 4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 이유는 배당 소득세 15%랑 보수가 있죠. 0.35%를 제외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97만 원이나 가져가죠. 이거를 이제 매년 재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갈게 재투자를 했을 때 제피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 많은 배당을 다시 투자하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선 1년 차에는 월로 따지면 36만 원을 받게 되고 5년 차는 59, 7년 차는 74만 원, 10년 차가 됐을 때 104만 원이 됩니다. 딱 10년 차가 됐을 때 5천만 원을 넣어놓고 10년이 지나면 10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피 기준으로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10년 차 때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SCHD를 가지고서 해볼게요. 우선 5천만 원 동일하게 들어갔을 때 3.4%의 배당은 연에 142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피랑 계산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죠. 세금은 29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것도 재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당 성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가느냐 그걸 포인트로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주가 상승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1년 차에는 12만 원, 5년 차에 31만 원, 10년 차에 90만 원입니다. 11년 차가 됐을 때 111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제피보다 1년 늦게 100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VO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2%의 배당이고 1년에 84만 원밖에 배당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은 17만 원을 가져가고요. 당연히 이것도 재투자를 하겠죠. 배당 성장률이 있으니까 그나마 얼마나 늘어나나 체크해 볼게요. 1년 차에 7만 원, 5년 차에 월 16만 원, 10년 차에 38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100만 원이 도달되는 시점을 봤더니 16년이나 걸립니다. 그때 102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앞이랑 좀 차이가 나죠. 그만큼 초기에 배당이 얼마나 작냐가 큰 포인트로 작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해 볼게요. 1년 차가 됐을 때 월 배당 얼마씩 받냐 계산해 보면 제피가 36만 원이고 SCHD가 12만 원, VO가 7만 원이었죠. 이거는 배당 소득세랑 총 보수를 다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10년 차가 됐을 때 제피는 104만 원까지 월 배당이 늘어나게 되죠.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SCHD는 90만 원, VO는 38만 원인데요. 이게 SCHD가 제피를 역전
역전하는 순간을 봤더니 12년 차입니다. 과거에 제가 제피 영상에서 10년 차에 역전이 된다고 했는데 배당을 재투자하다 보니까 2년 더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뒤인데요. 20년 차가 됐을 때 각각의 배당을 보면 제피는 323만원 월 배당이 이만큼 나오고 SCHD는 650만원, VO는 193만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 당연히 배당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수익을 원한다면 당연히 제프에 투자하는 게 맞지만 미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피보다는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에 포커스 맞추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총 자산 규모입니다. 제피는 주가 상승률이 적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보합을 유지하는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잘한 거죠. 반대로 상승했을 때도 커버더콜 방식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만큼 3%씩 매년 오른다고 가정하고 SCHD랑 VO의 자산 변화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1년차는 당연히 5천만원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갈수록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10년차가 됐을 때 제피는 1억 3천만원이 되는데 SCHD는 2억을 넘게 됩니다. VO는 1억 7천이 되죠. 20년차 됐을 때는 그 복리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피가 4억 3천이 되는 동안 SCHD는 12억을 넘게 됩니다.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배당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수익, 미래의 자산이 어떻게 바뀌냐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총 자산과 배당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0년차가 됐을 때 제피가 월 배당 109만원이 되면서 먼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10년 동안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 배당을 안 쓰고 계속 재투자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SCHD랑 VO의 주가랑 배당 성장률은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20년차가 됐을 때 SCHD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서 자산이 12억까지 증가하고 배당은 6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제가 왜 SCHD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SCHD를 가지고서 투자 금액별로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돌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구성해 봤는데요. 5년차가 됐을 때 월마다 배당금을 각각 얼마씩 받냐 보면 6만원, 19만원, 31만원입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배당을 받으면 못 버티고 제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배당금이 자그마치 3배가 차이나게 됩니다. 10년차를 봐도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18만원, 54만원, 90만원 받게 됩니다. 제피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0년차에 이미 100만원이 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피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0년 차가 됐을 때 각각 배당금을 보면 130만원, 390만원, 650만원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3천만원을 내가 SCHD에 이악 물고 투자하고 20년간 재투자했다 그러면은 매달 39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겠죠. 저 또한 이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워런 버핏의 연령별 자산을 보면 80세 이전에 벌어들인 자산을 왜소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만큼 그 이후의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60년, 70년 투자는 아니더라도 딱 20년만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40대라면 60대까지, 50대라면 70대까지 말이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20년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30년간 써야 합니다.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될 테니까 우리의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3개 ETF를 비교하면서 SCHD가 괜찮다는 걸 찾아냈죠. 그러면 이 ETF는 과연 기업보다 더 좋을까요? 2개의 기업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이랑 제가 좋아하는 로우스란 기업인데요. 이 3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각 종목의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랑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로우스가 가장 높은데요. 131빌리언 달러입니다. 왕족주에 해당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홈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이랑 SCHD 시가총액 자산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SCHD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리얼티 인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리얼티 인컴이 4.6%로 가장 높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랑 주가 상승률을 보면 로우스가 높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연차별 배당금을 체크해 볼게요. 1년차가 됐을 때 월 배당금은 리얼티 인컴이 가장 높죠. 현재 배당이 높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16만원, SCHD가 12만원, 로우스가 7만원인데요. 10년차가 됐을 때는 로우스가 이미 100만원이 넘어섭니다. 리얼티 인컴은 51만원, SCHD는 90만원이 되죠.
20년 차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SCHD가 650만 원이라고 많다고 했는데 로스는 125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배당 성장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이야기죠. 5천만 원을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배당금 또한 재투자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세 개 종목 모두 다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작지만 배당 성장률이랑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로스가 말도 안 되게 오른 걸 알 수가 있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면서 꼭 경험해야 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배당받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 컷 없이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온 종목을 고릅니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 와야겠죠. 그걸로 따지면 기족주 왕족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 성장률도 높아야 되는데요. 최소 10% 이상 꾸준히 오른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당연히 주가도 상승해야겠죠. 내 살을 깎아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연평균 10% 이상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을 골랐다면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배당금마저도 꾸준히 재투자를 통해서 11년간 가져가면 내가 배당금을 1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ETF로 SCHD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도 있을 테니까 요 기준에 맞는 기업을 선별하셔도 좋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투자는 없습니다. 당장 배당이 적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현재 배당이 높다고 너무 좋아해도 나중에 안 좋은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찾는 지혜로운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수페가 될게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